전 그렇게 봅니다, 진짜. 말이 너무 바뀌어요, 지금. 저는 정청래 대표 얘기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은데,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김용남 후보 공천을 했고 전략 공천 했잖아요. 그 경쟁력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서 당신 공천하니 반드시 이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후원 회장도 맡았잖아요. 근데 선거운동 기간에 개소식 빼고 안 갔어요. 이거 왜 안 갔다고 보세요? 김용남 후보 선거를 도우려고 안 간 건지 곤란하니까 안 간 건지. 사실 김어준 씨 그 유튜브에 나가서 이거 후보 사퇴하려면 당대표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당대표 도장만으로는 안 되고 김어준 씨가 내가 찾아보니까 후보자 도장도 필요하더라. 선관위 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대표가 그렇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사실 당대표가 불쾌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 이런 게 혹시 김용남 후보의 처지를 좀 곤란하게 만든 것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천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후원회장도 맡았지만 입장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주 지지층은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애청하는 그런 애청자들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당내의 그런 뭐 친노 친문 이 이제 당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요즘에 뉴 이재명하고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당원들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뭐 의식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당원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당대표로 선출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 연임을 할 생각이 없고 하다면 모르겠는데 연임 생각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려를 하는 거고 물론 표면상의 이유는 당대표 선거 때 바빠요. 그래서 전국에 선거가 한 번씩 가기도 어렵고 다른 재보궐 지역도 나는 못 갔다. 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평택이 워낙에 초박빙 상태인데다가 이게 이제 막 정체성 문제가 엮여가지고 상대 후보가 더 민주당 후보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당대표가 가가지고 좀 가르마를 타고 정리를 하면 무게가 확 실리잖아요. 근데 이제 안 한 거죠. 지난번에 이제 당 지도부가 가가지고 거기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메시지를 낼 때도 기사가 그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 그 지도부가 평택에 가서 집중 지원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없었다. 이게 이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단 말이에요. 물론 정청래 대표가 지금 신경이 가장 곤두선 선거는 전북 선거일 거예요. 저 이해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김관영 후보의 전략이 반청이에요. 반 정청래가 선거 전략이에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전북을 갈 수도 없고 가면 역효과 나니까 그러나 신경은 곤두서고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는 뉴스공장 나가서의 이제 그런 태도는 그건 좋은 태도는 아니죠. 어찌 됐건 간에 속마음이 뭐든 간에 공천장을 준 당대표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단일화는 성사 가능성도 없지만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김어준 씨가 그런 식의 그 답변이나 혹은 그런 식의 분위기를 유도한다 그래서 당대표가 거기서 머뭇거리거나 어떤 해석의 여지를 주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죠. 그거는 당 전체에 주는 그런 그 시그널로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청래 대표에서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결과 그리고 미세하게 선거 결과가 어디가 이기고 어디가 지느냐 이에 따라서 8월 전당대회 정청래 대표의 입지랄까 좀 이런 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북지사 선거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평택 그래서 어떤 후보가 되고 어떤 후보가 떨어지든 전 정청래 대표한테도 그런 정치적인 후유증, 정치적인 성적표가 매겨질 것 같아요. 성적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평택을 선거를 대하는 민주당 쪽 인사들의 일부 모습을 보면 좀 기괴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평택을 한 번 빼고 안 가는 것도 좀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김어준 씨 방송에 최근에 박주민 의원이 나왔는데 오뚜기 유세단 단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어준 씨가 놀려요. 왜 평택은 안 가세요? 하면서 막 신발 갖고 장난하고 뭐 안 가냐고 계속 놀리는데 저는 박주민 의원의 그 곤란한 태도를 보면서 좀 처지가 좀 딱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고 민주당 의원이라면요. 아니 정색 한번 하면서 아니 우리 당 후보는 민주당 후보 김용남 후보입니다. 지지 많이 해주십시오. 그 말을 왜 못합니까? 근데 결국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 못할 사정이 김어준 앞에만 서면 다 작아지는 이런 모종의 사정들이 다 지금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 저는 이번 평택을 선거에 그래도 하나의 우리가 수학이 있다면 뭐가 있냐.
결국 문조털레유라고 하는 네. 이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 그룹의 실체가 확인이 됐다. 예를 들면 조국이라는 사람 문조, 조국은 후보로 나와 있고요. 그것도 민주당 후보가 아닌데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원인데 민주당적을 갖고 있는데 조국 후보한테 좋아요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예, 선거운동하고 있죠. 65회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김어준 씨는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여기 이제 본산이고 정청래 대표 이 기괴한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유시민 전 장관님은 하루는 뭐 미디어데이 해가지고 김어준 방송, 최욱 씨 방송, 매블쇼 두 개 다 나왔다가 또 매블쇼는 최근에 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는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간첩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조국 후보를 우회 지원 내지는 이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문조털레유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두 문자죠. 그 각각의 사람들의 성을 땄고 그 김어준 씨만 빼고는 다 앞글자를 이렇게 딴 것인데 그 실체가 확인이 됐다라는 게 전 하나의 어떤 성과 아니냐. 근데 이분들은 왜 우리가 반명이야라고 화를 내시지만 누구도 반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본인들이 발끈하고 있는 것이고 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배치되는 움직임을 가져가느냐라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명이냐라고 발끈할 건 아닌 거죠. 근데 그 실체가 이번에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이게 나중에 전당대회까지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격렬해질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네. 그 흐름이 한 축에 있고 네. 또 그 반대의 흐름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 선거도 바쁘신데 아, 네. 굳이 나오셔가지고 네. 전북의 김관영은 우리 사람이다 네. 얘기하니까 또 그에 대해서 지원 당내가 굉장히 사격했죠. 시끄럽잖아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공천한 후보는 이원택 후보고 네. 물론 그 이전에 스토리가 있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김관영 전 지사에 대한 그 징계라는 게 제가 보기엔 과유불급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긁어부스럼을 만들었고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도 조금 과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편인 사람에 대해서는 손방망이 처벌하고 내 편 네.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과하게 징계하고 그게 이제 전북 유권자들의 정서를 건드려서 지금 전북 선거판이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직 당대표였던 송영길 대표가 거들고 나서니까 거기에 또 이제 한편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해서 이게 이제 정면 충돌할 거예요. 8월 달에. 네. 어제 오늘 기사 보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가 예. 선거 직후에 총리직 사의를 표할 거다. 뭐 네. 거의 전당대회에 몸 풀고 나오겠다는 있죠. 이제 사실상의 선언을 한 셈인데 전당대회 대진표가 어떻게 짜일지 모르겠으나 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른바 이제 친명을 표방하는 네. 이 이른바 뉴 이재명 계열과 반명은 아니지만 거기도 역시 친명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이 민주당의 구주류 세력이라고 할까? 이 세력 간의 전면전? 근데 이게 전면전일 수밖에 없는 게 당대표 출전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게 차기 총선에 공천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치열할 수밖에 의원들도 없어요. 치열하게 붙겠죠? 게다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임기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임기 중반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가 썩 그렇게 만족할 만큼 국정 운영의 그 지원 역할을 못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불만을 약간 표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대해서 일종의 이해관계자고 네. 상당히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한 번 실패했잖아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지원했다가.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 삼국지가 이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네.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책임론에 더해서 전개될 것 같다. 그게 쌓여서 이전보다 진짜 더 치열한 양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이제 국무위원들하고 만찬 아마 지금 시작하지 고별 만찬. 않았을까 싶어요. 고별 만찬. 네, 그렇죠. 본인은 뭐 근데 고별 만찬이죠. 네, 김민석 총리는 그냥 1주년 이제 기념으로. 네, 대통령 취임 당선 1주년 기념해서 뭐 국무위원들 격려하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는 야 이거 이제 고별 만찬이고 선거 끝나면 이제 선거 직후에 직을 내려놓겠구나 사의를 표하겠구나. 그냥 이제 역산을 하면 사실 이제 그 후임 국무총리가 확정이 돼야 몸이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전당대회는 8월에 있고 그래서 이 후임 국무총리가 무탈하게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사람으로 이제 지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야 이거 한번 인사청문회 통과한 그러니까 장관 중에서 국무위원들. 지명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그런 관측도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실장 네. 얘기도 있고 뭐 법무부 장관, 산자부 장관 다마평에 오르는데 뭐 지켜봐야죠. 네. 근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굉장히 빠듯해요 시간이. 그렇죠. 어쨌든 청문회 거쳐서 그 인준 받기 전까지는 자리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본인이 사의를 예. 피했다 하더라도 그게 한 달입니다.
최소 잡아도 한 달. 네. 본인도 한 달 걸렸어요. 그러면 뭐 지방선거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해도 7월 초예요. 근데 7월 중순부터면 이제 전당대회 레이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네.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건 김민석 총리 사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저런 걸 감안했을 때 아마 지방선거 직후에 사의 표명을 하고 이제 후임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대통령 심중에는 이미 후임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김민석 봅니다. 총리는 진작 만약에 이제 출마를 위해서 사의를 표명을 했다면 진작 상의를 하고 마음을 그러니까 또 사표도 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진짜 선거 직후에 사표를 낸 다음에 사의를 표명한다면 그럴 텐데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출전을 하면 야 이거 전당대회 구도가 정청래 대표는 사실 선거 결과 상관없이 도전을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의외로 심플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지방선거 결과 물론 이제 내일 우리가 표를 다 열어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만 놓고 봐도 지금 정청래 대표는 빨간불 켜졌거든요. 전북 선거의 위기 그리고 평택 선거에서의 이 관리 실패 예. 뭐 그리고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정우 수석을 그렇죠. 누가 빼왔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19초려 하면서 빼온 분이니까 모든 선거 결과에 정청래 대표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공이 있으면 그 공도 이제 본인이 다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약간 무리하면서까지 본인이 다 공천한 사례들인데 또 그 지역에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는 상황도 아이러니한 거. 그게 이제 기괴하다고 하는 네. 건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을 하더라도 네. 지방선거 결과도 있지만은 지난 1년간 당대표로서의 역할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잘 맞췄냐. 정부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같이 오른쪽으로 잘 갔느냐. 아니면 정부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혼자서 럭비공처럼 다녔느냐. 네. 이거 지금 당원들과 국민들이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의외로 구도가 그렇게 좀 복잡하지 않게 잘 정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김민석 총리는 현직 총리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임을 해도 그 절차가 후임 총리가 올 때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은 필요는 한데 문제는 저는 뭐 김민석 총리가 그동안부터도 뭐 당대표 로망 얘기도 하셨었고 나온다라는 거를 모두가 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선 운용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질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어쨌든 사표를 수리해 줬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시그널이 또 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아마 이재명 정부 1년 차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던 전 김민석 총리가 그래도 굉장한 어떤 그 평가를 좀 받으면서 시작을 할 가능성은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좋아요 취소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제 김용민 목사가 이제 평택을 선거 관련해서 고양이 이제 키우시나요? 예, 정청래 대표도 또 취소도 해 고양이 강아지 이번엔 정청래 대표도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김용남을 주저앉히려는 뭐 김어준, 박시영 이런 분들 거론을 하면서 이제 친민주당 성향의 대형 유튜버들 이제 비판하는 글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좋아요를 눌렀다가 나중에 이제 취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좋아요 의도적으로 눌렀을까 아니면 실수일까요? 아니면 이거 그 누른 게 좀 정치적 해석을 낳아서 취소를 한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총리실에서 이렇다 할 얘기가 없는 걸로 봤을 때 고양이가 한 걸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SNS에 좋아요 누를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저 내용이 굉장히 격한 내용이었잖아요. 맞아요. 김용민 목사 뭐 저도 잘 알고 네. 친하기도 한데 근데 격한 감정이 섞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역겹다는 내용도 있고요. 네, 표현도 네. 좀 격했고 네. 거기다 좋아요를 누르니까 네.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뭐 대충 김민석 총리의 마음은 짐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나 간다. 아직은 현직 총리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대목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취소를 했다. 했죠. 네. 하지만 기사는 다 나왔다. 저는 고양이로 가겠습니다. 고양이가 아니, 안산에서도 뭐 고양이들이 계속 누르는 문자 것 같아가지고. 사건도 좀 있었잖아요 이전에. 네. 본회의장 문자 사건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내심을 좀 들키는 일이 좀 있었죠. 아니 그게 들키는 걸 수도 있고 비추는 걸 수도 일부러 있어요. 할 수도 있는 일부러. 정치인의 내심은. 그렇게 진짜 볼 수도 있겠네요. 간접적으로 뜻을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